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냥 뭐 계속 같은 일 반복해 가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학원 가야 된다는 것 자체에 피곤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짜증나요. 학원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제가 시골에 안 살고 도시에 계속 살았으면요.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위, 명예, 돈, 뭐 야망 모든 걸 다 거머쥐려고 했었겠죠. 한때 도시는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모두들 꿈을 이루기 위해선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었던 도시의 마법 같은 수명이 다한 걸까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20년 가까이 일한 오세일 씨는 1년 전 가족을 이끌고 과감하게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남은 생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초보 농부가 된 오세일 씨는 지금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흙을 채운 부대를 꼼꼼히 쌓아 올린 다음 황토를 벽에 발라 미장을 마무리하는 흙부대집. 그는 자연과 함께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흔히들 뭐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그냥 쉽게 이렇게 짓는데 어차피 이제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시골에 와서 살 생각을 하니까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손수 지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집을 짓게 됐죠. 도시에서 그는 몸 한 번 쓰지 않고 책상 앞에만 붙어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서면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전형적인 도시인의 생활을 되풀이했죠. 가족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성과만을 재촉받는 직장 생활에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뭐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그런 위에서 뭐 내가 해야 될 일 그 이상 자꾸 또 바라고 또 성과를 내줘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시골로 이사를 온 뒤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펜을 잡던 손으로 고춧잎을 매만지고 상추, 깻잎, 가지에 토마토, 감자, 고구마도 부부가 함께 조금씩 키워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을 짓느라 전적으로 농사에 매달리지는 못했지만요. 오늘은 내 손으로 키운 감자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날입니다. 정말 잘 자랐을까? 먹을 만은 할까? 내심 몹시 설레입니다. 여기도 많아. 아빠 저쪽에 많다. 여기 많던데. 여기다 모아. 초록아 감자 캤어요? 얼만큼 캤어요? 제법 큰 감자알이 쏟아져 나오네요. 안심입니다. 감자 봤다. 제일 신난 건 이 집 늦둥이 초록이 같죠? 사실 초록이만큼이나 세일 씨 마음도 벅찬 중입니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기한 거예요. 저는 뭐 농사를 안 접었으니까. 그 불과 1년 전에는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그런 그 경무에 시달리고 이런 거 생각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공기도 좋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어떤 게 커요? 감자? 이거. 그치, 이게 크지, 엄마께. 농부로 살아보니 행복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갑니다. 감자 몇 알이 일이 귀하고 큰 기쁨인 줄 도시에선 정말 몰랐죠. 지금 마음속에 그득히 담긴 이 감자가 오세일 씨에겐 넘치는 행복입니다. 안 힘들어요? 농부의 삶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오세일 씨 부부에게 주된 수입원이 되어줄 하우스 호박밭. 첫 농사치고는 수확이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는 아주 양호한데? 야, 이런 것도 크기는 안 크지만 속이 꽉 차서 알찬 거예요, 이게. 유난히 무더운 여름, 하우스 안의 열기 속에서 쉼없이 땀이 흘러내립니다. 단호박 하나하나가 진짜 농부의 땀이네요. 기분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흔히 말하는. 힘은 드는데 진짜 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 땀의 의미도 알겠고 아무튼 첫 수확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변에서도 뭐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로 오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셔. 아니 제가 차에다 올려드릴게. 아니 안 가져가. 가져오지 마. 왜요? 저분이 막 호박이랑 오이랑 뭐 고춧가루 막 이런 거 갖다 주시고 그랬어, 일할 때. 여기 지나다니면서 제일 많이 갖다 주시는 거. 뭐 챙겨주시고 뭐 알려주시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이런 시골 인정 덕에 귀농한 세일 씨 가족이 그래도 빨리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묻고 배울 것이 많은 부부에겐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죠. 이 시골이 오히려 더 치열해요, 도시보다. 공부하는 것도 엄청 많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시골에 오면 또 다 이거 하는 게 다 어린아이처럼 다 어린아이가 막 걷는 것처럼 똑같이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주변에서 이제 들어서도 하고 보고도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부족하니까. 부부는 지금 한창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40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아볼 작정입니다. 네. 산골 마을 작은 집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오네요. 이 집을 일명 고모샘내로 부릅니다. 정읍자연학교로 산촌유학원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죠. 정읍자연학교는 이 지역 수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농가 3곳이 산촌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아이들을 받아 자유롭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중 한 곳인 셈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 준우, 승환이, 건호, 그리고 중학생인 정한이가 이 집에 사는 도시 유학생들입니다. 승환이는 학교 갔다 오면 늘 망치를 들고 오늘은 뭘 만들까 하고 온 집안을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토끼상도 만들고 파리채거리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뭐 정말 만물 박사. 지난 3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승환인 심한 아토피로 고통스러워했고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잠도 편히 못 자고 온 방을 헤매면서 자곤 했죠. 거기에서는요 이런
이런 팔꿈치나 무릎 여기 접히는데 그런 데가 많이 간지러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직접 농사지은 무공해 농산물을 먹으며 좋아진 건 몸뿐만이 아닙니다. 승환이는 뚝딱뚝딱 만들기 좋아하는 자신의 재능도 새롭게 발견했고 말 더듬는 습관도 고약한 잠버릇도 싹 고쳤습니다. 참 신기하죠? 건호는 이곳에 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스케치북이 아니더라도 그림 그릴 곳이 많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게 됐죠. 처음 와서는 건우가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방도 가야 되니까 그림을 마음껏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스케치북에다가 캐릭터 그림도 그리고 와서 저희 집 여기 벽에다가 황토 물감도 다 칠해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저기 프라이팬에다가 저희 고모쌤의 산촌유학 글씨도 써주고. 이제 농사를 거들러 갈 시간입니다. 산촌유학원 아이들은 체험이 아닌 일상으로 농촌의 삶을 체득합니다. 고모분의 밭가지, 시골길 달리기. 아이들은 바람 속에서 행복합니다. 아니 여기가 끝에가 시커멓다 이랬다면 아직 덜 여물었어. 이건 맛이 없어. 고모쌤네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도와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제 손으로 먹거리를 구하는 농업의 가치를 깨우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이 정도 우리 먹을 만큼 딱 좋지 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학원을 떠돌다 매일 밤 늦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곤 했던 준우는 이곳에 와서 10kg이나 살을 빼고 날씬해졌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제때 챙겨 먹고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논 결과죠. 자 들어와서 정환아. 즐겨하던 게임보다 여기가 첩첩산 중에 재밌는 게 더 많다는 준우. 장난감 또 하나 발견했네요. 앞다리 잡아, 앞다리. 앞다리를 잡아. 앞다리를 잡아. 사방에는 앞다리가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니까 좋아, 정하나? 좋죠. 근데 이수한 좀 유기농 먹여줘야겠어 진짜. 그래, 동생. 정한이는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늘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였지만 여기선 아무도 정한이를 남다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산과 들엔 이런저런 꽃이 피기 마련이니까요. 그 아이가 산촌유학 반학기를 하고 전에 다니던 치유센터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아이 그동안 뭘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냐고. 아이의 뇌파나 정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무슨 치료를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 정말 눈물이 나시더래요. 수박 좀 드세요. 시골 아이가 다 된 도시 아이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 흘린 땀을 계곡물에 씻어내며 잠시 무더위를 잊습니다. 감자 죽염에다 좀 찍어서 먹어. 염분 보충해야 되니까. 시골의 바람과 햇살과 차디찬 계곡물이 여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평화로운 오후. 머리띠 한번 해봐. 아이들은 단단하게 어물고 있습니다. 이쁜데? 근처 또 다른 산촌 유학생들의 집. 일명 산적소굴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 집엔 혼자 유학 온 아이들뿐 아니라 아예 가족이 함께 살림을 옮긴 집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기서 사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옛날엔 학원 다녀서 잘 못 놀았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에서 그냥 쉬는 시간도 30분이어서 계속 놀 수 있어서요. 자, 여기 뛰어놀 수 있는 게 좋아요. 나 그러면 여기 와서는 게임 같은
게임은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시골에서도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술래잡기, 물싸움 이런 거요. 아이들에겐 놀러 온 것처럼 매일이 신나는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들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리교사인 김승혜 씨는 잠시 휴직하는 동안 9살, 5살 두 아이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 직접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제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애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마치 무슨 경주마처럼 눈을 이렇게 양쪽 시야를 딱 가리고 막 전력 질주만 하다가 여기 와서 정말 다른 선택의 폭이 있는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를 딱 떼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후다닥 간식을 해치운 아이들은 또다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이런 게 바로 아이다운 모습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도시에서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더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모두들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의 시간은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더없이 소중한 인생의 순간들인 것이죠. (2011년) 농어업인 블로그 대상에 빛나는 자칭 농부예술가 김은숙 씨입니다. 블로그에선 그린야오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딸 둘을 데리고 9년 전 귀농한 은숙 씨는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 땅 일구는 농부로 부지런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제 블로그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어떤 안정적인 삶을 박차고 나와서 농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들 블로그 방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일상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농사 이야기, 뭐 아이 키우는 이야기, 작업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연의 삶이 얼마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블로그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네. 집 앞에 있는 은숙 씨의 텃밭입니다. 생김새도 뭔가 특이하죠? 잘 보면 별도 하트도 있는 재미난 텃밭입니다. 이렇게 장난 같은 밭에서도 고추, 상추, 가지에 땅콩까지 다 자라긴 하는군요. 첫째 딸 그 꽃봉이 4살 때부터 이제 텃밭을 조그맣게 가꾸기 시작을 했는데, 작을 때는 아이가 재밌게 이제 즐겨 하는데 좀 양을 늘려가니까 이제 아이가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밭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저하고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예쁘게 이제 꾸며주는 것도 하고, 그 안에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도 좀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요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녹아나게 하니까 큰딸은 참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온 농산물을 직접 요리를 해서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마로서 너무 가장 흡족한 부분이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은숙 씨의 보물, 두 딸 정민이와 정원입니다. 꽃처럼 어여쁜 두 딸에게 은숙 씨는 꽃봉과 꽃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웬만하면 정민아 식물들을 밟지 않고
4살 때 농촌으로 이사 온 큰딸 정민은 온갖 벌레들에 놀라 처음엔 참 자주 울었습니다. 나 지금 할 게 많아. 여기가 까져 나갔으면. 둘째 정원인 농촌에서 나고 자란 이곳 토박이. 자연에서 노는 무궁무진한 재미를 제대로 아는 아이죠. 드디어 깠다. 오. 짜잔. 잠자리 봐라. 길바닥에 철파덕 누워 하늘을 보는 재미도 도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풀향기를 맡아보고 흙을 맨손으로 만져보는 일. 은숙 씨가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쪽으로. 밟을까 봐.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시 아이들처럼 학원에 가는 대신 은숙 씨의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꾸민 텃밭을 가꿉니다. 이 텃밭의 진정한 주인은 아이들인 셈이죠. 버섯은 아주 쉬운 건데 이렇게 버섯을 은숙 씨가 귀농을 결심한 건 바로 이 귀한 아이들 때문입니다. 은숙 씨는 도시에서 잘 나가던 실내 장식가였습니다. 미대를 나와 큰 회사에 취직해 월급도 아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일에 파묻혀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만났던 대상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류층 5% 정도 되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이제 실내 장식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참 럭셔리하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로망이었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결핍이 너무나 팽배해서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회의도 많이 왔었고요. 그랬는데 막상 도시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둘째 딸을 딱 임신하는 그 순간 아이들을 더 이상 내가 걸어왔던 그 패턴화되고 정형화된 삶을 더 이상 밝게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자연의 품은 놀라웠습니다. 사계절, 날마다 다른 바람과 햇살과 흙과 나무가 도시에서 빼앗겨버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금살금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시 가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가르쳐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이 내 아이들이 남모르게 상처받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긴 터널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도가 상징하는 것은 아마 제 자신의 삶의 부도라고 저는 여겨요. 그것은 마치 제가 63빌딩에서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쳐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껍데기의 삶이라고 경고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이 농사일입니다.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골라내 쓸모없는 땅을 비옥하게 바꾸는 고단한 노동이 지친 영혼에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다 단절하고 이 농원에서 밭작업을 계속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노동을 통해서 정말 그 명상에 가까운 중노동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깨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소홀히 하고 놓쳤던 어떤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 저한테 어떤 치유의 힘이 됐고 특히 이 농사, 그러니까 씨앗이 하나가 내 몸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되게 놀라운 어떤 생명력의 놀라움 같은 거라든가 그 외에 이 자연이 나한테 주는 그런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를 하나하나 깨어나게 하고 죽었던 어떤 제 정신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사를 통해서 죽었던 제 또 다른 저를 만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야말로 저한테는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선 어떤 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사실 자연은 오래된 인간 삶의 기본 환경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곡식을 키우는 농업 역시 오래된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인간에게 땅과 자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밀려난 농업. 그런데 그 속에 건강한 우리 삶의 뿌리가 있다는 걸 여전히 기억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서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케어팜. 이곳은 주로 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들거나 특별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치유 농장입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제프와 리즈 부부는 20년 전 귀농을 하면서 케어팜을 시작했는데요. 방학 땐 아이들이 며칠간 먹고 자면서 농장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Some like one of the children here today who has actually a severe medical condition, which has meant he spent a lot of time in hospital and very little time in school. And therefore this is something of a halfway house, helping him to cope with various learning problems that he has. And the children in the holidays, we have younger children who come then from primary schools, and they come from very often broken homes, homes where there's a history of violence, a history of prison, alcoholism, all those sorts of things, and therefore their learning at school has been disrupted because of what they have to cope with in their personal lives. And just seeing a very different way of life and sharing with people who have hopefully time, who show they care, just somebody to listen, somebody to be interested, is something that a lot of these children lack, sadly, in their home circumstances. I think it's because this hasn't properly started yet. You have to do 오늘 온 아이들 중 3명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고 1명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엔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아이들인데요. 여기 오면 자신감 있게 발표도 잘합니다.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 와서 6시간 동안 농장 일을 합니다. 2년의 실습 과정이 끝나면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하는 건 잡초를 뽑고 어수선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걸 아이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요? Working with the animals and helping out and stuff. How to look after animals better and how to keep like gardens tidy and all. I just like the whole place. It's nice to be here. It's just really out in the open, nobody here. It's nice to get away from it all. Yeah.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경험은 특히 정서적인 재활치료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와 리즈는 농업을 통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Oh yes, I think the students and the younger children we have here have been helped to understand that they themselves are of some value and that each of them individually have something to offer which is valued. We're all good at something, aren't we? But not all of us are good at maths or English or, you know, whatever the academic subjects are. And we had a wonderful letter, didn't we, from one of the head teachers of the schools we work with during the summer holidays, saying that
one of the boys we'd had gone back and had been head boy of the school and had got a very good grade in his maths, which was something that none of the staff had expected him to do. But he'd come back with a completely changed attitude after his week with us. I think because he felt valued and just felt he could achieve, and feeling he could achieve, he did. 잉글랜드 동부에 위치한 또 다른 케어팜입니다. 이곳은 주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요. 2년 전부터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두카와 아이리스 부부는 케어팜이 널리 정착된 네덜란드 출신으로 원예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각자의 경험을 살려 농업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엔 많은 인원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하고 있죠. When we came across a care farm in Holland and actually saw how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on this particular care farm were so proud of their achievements on the farm and what they were doing, it was quite an eye-opener. I thought this is something that's really got a lot of potential, and we can put this into practice. And you can work with different kind of client groups, such as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s well. And that was the motivation, is to help people move on and do something meaningful with their lives. 지역 의회 소유의 농장 부지를 임대받아 케어팜을 시작한 두카와 아이리스는 보건당국의 지원 아래 의사들이 약 대신 농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처방해주는 치유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12주 혹은 24주 동안 농장에서 일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죠.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합쳐져 단단한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클리포드 씨는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농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짜증이 많았던 자신이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며 많이 웃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I just sat at home and watched television and done nothing or wouldn't get up in the mornings. And by coming here, it's made me think that I wanted for something. When I was first diagnosed with dementia, I felt that I wasn't no good to anyone. And my wife would tell me this i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come to this farm. 하루 일을 마친 느지막한 오후의 농장. 오늘을 끝으로 농장 실습을 마치는 하워드 씨를 위해 조촐한 파티가 열렸네요. 실직과 함께 우울증이 깊어졌던 하워드 씨는 이곳에서 삶의 생기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There just is, the pressure isn't there, or anybody standing over you saying, hurry up, you know, this has to be done, that has to be done. There's none of that at all, and it's just a very calm, relaxing environment, which is extremely enjoyable.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클링스 케어팜을 거쳐간 인원은 60여 명. 그들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The majority of people that come to the farm report to us, and we do ask them to fill out a form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The majority of people report to us an improvement in their mental health, such as self-esteem, confidence, sleeping habits, better appetite. I can concentrate better. So, you know, it makes people generally feel better of themselves. 아직 케어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에게 텃밭을 가꾸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그리고 얘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파 있잖아요. 이거 저기 막 벌레도 되게 잘 먹고 농약도 되게 이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위해 병원 한 켠을 개방해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소를 키우고 수확하는 경험이 삶의 의지를 키우거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40대, 50대의 가장 활동적인 나이에 유방암이 잘 걸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항암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그냥 피로도 많이 느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면은 이제 삶의 질 개선이라 그러는데 생활 습관을 약간 좀 바꿔준다든지 운동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는 것들이 항암제 치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긍정적인 생각과 심리적인 안정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완치 후 재발률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데요. 스스로 가꾼 채소로 음식을 해먹어보는 텃밭의 경험을 환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모두 한우들도 만나고 새싹들이 자라는 거 보면 저희들한테 활력소를 주고 항상 즐겁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마음이 뭐랄까 참 이상하고 진한 생각도 들고. 산 공기가 좋습니다. 복잡한 도심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듯 한적한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느리게 걸으며 사는 것이 평화인 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사는 길을 택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진짜 한번 마음 편히 살아보겠다고 이 깊숙한 산골 마을을 작정하고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귀농 14년 차인 이 집 부부가 주인공이죠. 아이들이 빨래를 널고 있네요. 긴 줄 하나를 가득 채운 빨래. 그런데 여기 또. 그리고 이 많은 신발들. 얼핏 보기에도 식구 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4살 때 아이 둘을 데리고 우전 마을에 들어온 부부는 이곳에서 아이 4을 더 낳아 오남일녀를 거느린 대가족이 됐습니다. 아이 귀한 시골에서 17년 만에 울려 퍼진 갓난아기 울음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제 집 경사인 양 다 같이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민이 얼른 아무거나 친구들한테 기다리시면 민이 거 가면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얼른 먹어. 아이 많은 집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큰아이들이 방학이라 놀이방 가는 막내 둘만 챙기면 되는 가뿐한 날입니다. 잠깐만, 가방 열렸잖아. 가 얼른 가든가. 한이준이야, 그거 갖고 가다가 애 넘어진다. 놔두라. 아이들 보내고도 넘쳐나는 집안일. 뒤돌아서면 양으로 덤벼오는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단속을 대충이라도 끝내놓고 나면 서둘러 논에도 밭에도 나가봐야죠. 시골 아낙네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밭엔 또 다른 농부의 자식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길러내는 이 귀한 녀석들. 덕분에 부부의 수고가 배는 늘어나죠. 약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풀이 자라니까요. 그래서 무농약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들 하죠. 풀밭이 있으니까 일하기는 사실 한거로운데 뭐 안 좋은 줄 아는데 그것도 하기도 그렇고. 인제 와서 뭐 이때까지 약 안 치고 농사 짓는데 뭐 인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또 뭐 약 치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논에는 솜씨 좋은 일꾼을 풀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피를 다 먹어 없애주는 고마운 우렁이들이죠. 모내기를 끝내고 3, 4일쯤 지나 중간 크기의 우렁이를 논에 넣어주면 됩니다. 부부가 귀농을 한 건 13년 전. 남해가 고향인 아내와
진주에서 태어난 남편은 부산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할 때부터 이미 농촌에서 살자고 마음을 맞췄습니다. 질주하듯 달려가는 도시 생활의 빠듯함보다는 모자라도 느긋한 농촌의 삶을 꿈꿨기 때문이죠. 여기는 물을 진짜 많이 잡아야 되겠다. 딱 3년, 부부는 도시에서 일하며 귀농할 미천을 모으고 농부 교육도 받았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농사를 짓는 것이 참된 농부의 길이라는 것도 그때 배웠죠. 하지만 막상 농촌에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것이 농사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초제를 뿌리라 해서 뿌렸는데 이게 왜 풀이 안 잡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초제를 뿌려놓고 나면 물고로 물이 넘치면 안 된대요. 물을 딱 가다갖고 그 제초제 약이 쫙 퍼져서 이게 약이 딱 녹아갖고 이러다 풀이 죽는데 물은 계속 흐르고 거기다가 약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풀반 나락반 그래갖고 수확을 했어요. 처음에 맨 첫 때 기농해갖고 99년도에. 농사일이 차츰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담아뒀던 유기농업의 꿈도 이뤄보기로 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없이 우렁이 농법만으로 벼를 키워보자 마음먹었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짓밟지 않고 순박하게 살고 싶어 택한 귀농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먹거리를 키워내면서 진실된 농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마을 어른들도 처음엔 그렇게 해서 농사가 되겠느냐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그 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농사를 지러 왔는데 그 농사에서 어떤 수익을 많이 못 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른들이 나무람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다 이렇게 우렁이 농법하고 또 참 자네들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씩 해줄 때 참 이렇게 많이 뿌듯하고 또 내가 참 잘했다. 그 어렵지만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이 하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이 어떤 내가 농사 짓는데 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고 있죠. 바람에 햇살에 벼가 익어가듯이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부부는 얘기합니다. 그냥 천천히 그래야 뭐가 잡히 빨리 우리가 빨리 끝난다고 그러면. 농부의 계절은 벼를 수확하는 바로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내 손으로 걷어들이는 감격의 순간. 빈손에 열매를 쥐어주는 자연의 섭리에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룩한 순간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다, 또 뭐 우리 애들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같이 나눌 수 있다 이게 더 좋았어요. 막 줄 사람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줄 사람이. 그게 뭐 부모님부터 해서 내 주변에 이제 저를 늘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나랑 농사도 아무리 못 돼도 내가 먹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람도 고맙고 해님도 고맙고 다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요. 아까. 내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것들은 나는 줄 수 없다. 정말 이거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갑부라는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지 않는 것들은 나는 갖고 사는 것 이런 걸 느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그런 행복을 느끼고 나는 산다는 거를 농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나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도시의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농촌의 사람들은 세상을 품에 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세상의 품에 안겨 대자연의 일부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흙으로부터 농업으로부터
더불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자세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외롭고 불안할 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평화로운 것은 이렇게 세상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변은 익으면 가만히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욕망을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알차게 수확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도시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몰랐던 현대인의 삶. 뒤늦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병들었는지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시에 남고 누군가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